예제를 들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건데 저도 그냥 대충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그냥 대충 만들어 본 거라 그냥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흐름이 이렇다. 문제입니다. 이거 수학 문제도 아니고 참고로 저 고등학교 때 스포자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살려고 하는 집, 내 상황, 내 처해있는 조건을 이렇게 똑같이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철수는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이미 연봉이 저보다 많아요. 지금까지 모은 돈은 2억입니다. 와, 많이 모았네. 모은 돈도 저보다 더 많이 모았어요. 철수는 6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과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럼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참고로 철수는 10년 상환 조건으로 이자가 3%인 3천만 원의 회사 대출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철수가 처해 있는 조건이 LTV가 70%고 DTI가 60%, DSR은 50%, 이 정도의 조건에 지금 해당되고, 그리고 담보대출로 대출 만기는 30년짜리고 5% 정도의 금리로 이제 뭐 알아보고 있나 봐요. 자,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LTV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LTV는 자 6억의 LTV가 지금 70%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한도가 4.2억까지 나오는 거예요. 6억에 대해서 LTV 한도가 4.2억이니까 자, 철수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2.3억이 있잖아요. 2억 플러스 회사 대출 3천만 원. 이 있으니까 철수가 지금 6억을 맞추기 위해서 총 필요로 한 자금은 3.7억이 필요합니다. 대출 LTV는 4.2억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LTV 한도는 철수는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DTI를 한번 보겠습니다. 철수는 연소득액의 DTI 한도가 3,600만 원입니다. 6천만 원에서 60%면은 3,600만 원이니까 자, 월로 환산하면 약 300만 원까지 DTI로 DTI 한도까지 은행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담대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로 3,6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철수는 3.7억 원이 필요하니까 이 3.7억 원은 30년 상환 5% 이자로 했을 때 여기 원리금을 계산해 보면은 약 15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56만 원이 나오니까 철수는 DTI가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3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철수가 이제 자기가 진짜 필요로 한 DTI 그 원리금 계산해 보니까 약 156만 원이 나오니까 이것도 통과겠죠? 이것도 통과예요. 자, 그리고 이제 DSR을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기타 대출, 회사 대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출 이자가 10년 상환 3천만 원의 회사 대출이니까 뭐 한 1, 2만 원 할 거예요, 월에. 그러니까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DSR을 한번 보겠습니다. DSR은 비슷해요. 철수의 연소득액의 DSR 한도는 이제 3천만 원. 연봉이 6천만 원이니까 DSR이 50%잖아요. 그러면은 DSR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이걸 월로 환산하면 250만 원까지는 철수는 주담대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의 원리금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DTI보단 DSR이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DSR 한도가 더 낮으니까. 그러니까 철수의 3천만 원의 30년 상환 3% 이자 회사 대출의 원리금은 약 29만 원인 거죠. 29만 원인 거니까 156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더하는 거니까 철수는 필요한 대출금 3.7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매달 185만 원이 필요합니다. DSR로 봤을 때 원리금은 156만 원이고 여기에 대한 회사 대출의 원리금은 29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DTI로 보면은 31%, DTI 비율은 60%인데 여기에 대해서 철수의 실제 DTI는 31%고 DSR은 37%로 필요 금액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 거죠. 철수는 DSR 조건이 50%인데 실제로 내가 이제 필요한 자금에 대한 DSR 계산해 봤더니 37%로 철수가 3.7억 원을 필요로 한 거니까 3.7억 원에 대한 주담대 플러스 원리금 그 다음에 기타 대출에 대한 모든 비용이 다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어느 정도 한도가 나오는지, 어느 정도의 내가 DSR 한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원리금 상환액이 가능해진 건지 이거에 대한 모델링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물론 보통 아마 주택금융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막 아마 해줄 거예요. 해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은행 가서 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먼저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한 금액을 대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것도 플러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필요로 한 금액은 얼마이고 내 DSR 금액은 DSR 비율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필요로 한 금액은 얼마인지 다 알아보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이거는 진짜 그냥 완전 기본 샘플인 거고 이거 정말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아까 그 DTI DSR LTV 이것들을 계산하는데 가정해야 될 게 무궁무진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이시죠? 아까 똑같이 질문했죠. 철수는 연봉이 6천만 원인데 모은 돈 2억이잖아요. 필요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이 있다면 내가 학자금 대출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자동차 할부도 남았어.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게 부모님께 한번 말해볼까? 그럼 그럼 이게 징여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부모님 차스를 써도 되는 건가?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내가 만약에 지인에게 빌리면 이것도 대출에 포함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배우자와 연봉을 합쳐야 되나? 배우자의 자산 현황 어떻게 되지? 배우자가 얼마까지 끌어갈 수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정에 넣는 겁니다. 왜냐면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으면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다들 애매하게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돈만 가정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본금이 애초에 이렇게 많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의 수를 써더라도 자본금을 계속 불려놓기 위해 많은 가정을 세워놔야 됩니다. 학자금, 신용대출로 땡겨보고 배우자의 소득 그 자산도 같이 땡겨보고 어떻게든 그렇게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학자금 대출도 있고 회사 대출도 얼마 좀 있고 내가 만약에 자동차 할부도 남아있어가지고 자동차 할부로도 매달 얼마씩 내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정에 넣어가지고 DSR 계산은 어떻게 할 거며 DTI 계산은 어떻게 할 거며 여기다가 무주택자는 한도를 높여준다는데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할 거며 또 무주택자 또는 신혼부부 그런 조건들은 DSR도 안 본다는데 그러면은 나는 정말 이것들을 다 안 봐가지고 괜찮은 건지 근데 DTI 또 본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것들을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데 결론은 가정 자체가 진짜 빡시잖아요? 너무 빡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잘못 가정 세우면은 정말 개피를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일 나고 정말 큰일 나는 불상사가 생겨날 수 있어요. 무조건 알아야 되고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무조건 이런 가정에 대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신용대출 내가 있으면 이것도 넣고 학자금 대출 있으면 이것도 넣고 자동차 할부 이것도 넣고 하면서 다 모델링 돌리고 다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필요로 한 대출 산정 금액을 결정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필요로 한 대출 금액이 이 정도 되는구나. 야, 나 진짜 엄청나게 빡세게 공부했어. 진이 빠지겠죠? 진이 빠졌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근데 겨우 1차 관문이에요, 이게. 이거를 알았을 때, 이거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참 써요. 인생이 참 쓰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현타가 개세게 오는 시점이 옵니다. 내가 이게 돈만 벌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돈만 벌고 승진에만 목매고 내가 이렇게 커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 게 아니구나. 이게 부동산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살아왔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이렇게 현타가 세게 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돼요.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타가 오는 게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이 오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결코 달콤하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쓰고 엄청나게 오장육부가 뒤틀어지는 그런 약이자 그런 맛입니다. 근데 겨우 여러분 1차 관문을 겨우 통과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더 큰
더 큰 고난의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이미 이것만 해도 힘들지 않나요? 이미 이것만 해도 소주병 한 4-5병 불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용어 폭탄, 일단 팩트 폭행 한번 왔죠. 조건을 막 이것저것 공부해 가면서 별의별 이상한 해괴한 조건, 규제지역 뭐고 비규제지역 뭔지 그런 상태에서 뭐 이제 뭐 DTI, LTV, DSR 뭐 이런 용어들로 여러분의 막 오장을 막 쑤셔요. 이렇게 막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비율이 뭐 그때그때 이거는 1% 움직일 때마다 훅훅 바뀌어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뭐 이거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막 알았어. 그런데 이제 또 나보고 내 조건에 맞게끔 다 산정해 보래. 내가 얼마가 진짜 필요한 건지, 나는 필요한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아직 신청도 안 했고 부동산도 알아보지 않았는데 뭐 한번 짜 보래. 그래서 막 열심히 짜봤어요. 그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나 공부 열심히 한 거 같은데 뭘 또 공부해야 돼? 아니죠. 지금 우리는 내가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정도의 시련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아니고 더 큰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제 마음 다 잡았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했어. 자, 이제 다시 이제 진짜 나는 이제 내 조건에 맞는 아파트 찾아가지고 나는 이제 집 살 거야. 진짜 집 살 거야. 그리고 난 대출 금액도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치열하게 내가 이제 뭐 그럼 아낄 거 아끼고 내 생활비 좀 아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열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열공 모드에 대해서 그러면서 한번 이제 조건을 따져봐야겠죠. 과연 얼마의 지출이 보통 들어가는지, 2억일 땐 얼마의 지출이 보통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